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이제 매도, 손절 아니면 뭐 어떤 뭐 추가 매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매매 방법이겠죠. 이거는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뭐 자금에 대한 부분과 손실에 대한 부분, 손실률이 얼마인가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시간의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개인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매도한 물량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 여기죠. 이제 프로그램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수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일단은 이 고점에서 생겼었던 이 수급에 대한 이 프로그램과 외인의 매수와 매도 이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움직이면서 분명히 변동성을 주기는 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수급과 함께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과 그 다음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바로 이 수급이에요. 이 수급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전과의 이 전이라면 뭐죠? 주가가 상승할 때, 그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기 전 그 수급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제가 이 상승 전에 수급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맞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한 것 같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하기 전에 외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 그로 인해서 올라왔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매도 물량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혼동이 왔었던 부분이 뭐죠?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다. 여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 이러한 수급이 있을 때 추가 상승 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보시면 수급이 또 이렇게 좀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조정받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전과 다르다. 상승을 꾸준히 해주는 모습. 자, 그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여기에 있어서 이런 큰 금액, 그렇죠? 자,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물량이죠. 이 변화가 있었던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보면 만약에 얘네가 올릴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릴 수가 없다.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정리,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보여지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누가 그쵸?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왜? 이전에 매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항상 고점의 개인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과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혼동이 오면서도 좀 당하는 부분이 있죠. 얘네만 들어오면 주가가 이상하게 올라가더라. 그냥 이것만 믿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에서 항상 추가 상승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받고 알기 때문에 이전에도 신풍지역이 그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들어와 주고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와 주면 또 개인들 들어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물량이
개인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좋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항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면서 어떻게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도 이어서 어떻게 힘없이 좀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급을 말씀드린 이유하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급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또는 그냥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수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그러니까 기간과 아니 저 외인과 프로그램의 매수를 보면서 어떻게 쭉 들어와서 또 상승시켜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이게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항이 받았고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자, 제가 물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차트적인 것이 아니라 매매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기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주체,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느 한 곳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이유, 그런 것 때문에 밀리고 저항받는 오늘의 모습에서 추가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 좀 더 컸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느 게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은 뭐죠? 매도 물량이 컸으니까,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수급에 대해서도 보셨지만 개인이 조금 매수를 했고 기관,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떻게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하락에 대한 폭이 더 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5분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5분봉의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 이게 또 추가 하락을 좀 불러드린 내용이 지금 이거죠.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꼬리를 달아야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이거는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이러한 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알아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분 봉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분 봉에서 중요하다, 이 지지와 저항과 움직임에 있는 그 기준을 제가 최근에 잡아드리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보시면, 자, 빠집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저항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저도 지금 30분 봉을 지금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지금 제가 일봉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가가 이때 빠졌죠. 어제입니다. 어제 제 기준에 빠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빠진 거죠. 일단 빠졌어요. 빠져서 올라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지 못하고 빠진 상태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이고요.
밀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항이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돌파와 지지와 이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정리해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자리는 아직까지는 깨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방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은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빨리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 색칠한 부분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밑에를 봐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지가 나오느냐,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빨리 올라와야 돼요. 왜? 기준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자 제가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 돌파하고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주가의 자 후행성 차트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트를 가지고 후행성인 걸 가지고선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후행성 차트를 가지고 앞을 뭐 보는 건 아니죠.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물론 여기 이렇게 모양이 보이지만 이게 어쩌다가 한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중요한 자리냐 이거죠. 근데 저는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가 그래도 뭐 우연이든 뭐든 21선이든 뭐든 이 자리가 저항인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자리가 중요한 상단에 대한 지지와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든지 또는 내일 그냥 이 밑에 찍지 않고 바로 올라오면서 다시 저항이 생길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